안녕하세요. 남양고등학교 교사 전형환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의대정원 증원 이슈와 관련해서 어떤 과정을 통해서 증원이 되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의치 약한수 전형별 수능 최저학력 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예과입니다. 순신고등학교 윤종호 선생님께서 만드신 자료를 가져왔습니다. 교과 전형이고요. 의예과 교과 전형의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표에서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과목 수를 봤을 때 4과목을 반영하는 것, 그리고 3과목을 반영하는 것 이렇게 구분을 해놨고요. 4과목을 반영을 하는데 합이 5인지, 6인지 이렇게 합으로 구분을 해놨고요. 그 다음에 3과목 반영을 하는 데 있어서 합 4, 이렇게 합 5, 합 6, 이렇게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 가운데 보시면 미적분 기하 필수 영역에 X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도 있고 세모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2025학년도 고려대학교 국어 영역, 수학 영역은 선택 과목을 제한하지 않는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고려대학교 학교 추천 전형에 4합 5라고 하는 최저학력 기준을 충족하는 데 있어서 미적분 혹은 기하를 필수로 선택하지 않고 확률과 통계에 응시를 해도 충분히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충족한다라고 하면 그 지원을 인정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덜어는 동그라미 표시로 이렇게 미적분과 기하에 반드시 필수로 응시를 해야만 의예과 교과 전형에 지원하고 합격할 수 있는 대학이 덜어 있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내년부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살펴보시면 고려대학교 대입 전형 시험 개행 계획을 이제 대표로 가져왔는데요. 탐구, 여기 과학 탐구 영역은 올해까지는 이제 응시를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근데 하지만 내년이 되면요. 이렇게 사회 탐구와 과학 탐구를 모두 인정한다라고 나와 있어서 모든 계열의 그 반영 영역별 수능 필수 응시 과목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를테면 미적분 기하를 필수로 응시를 해야 된다. 탐구 영역은 과학 탐구를 응시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다 사라집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구분해서 살펴보시면 될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구분을 해놓은 부분입니다. 정시로 갔을 경우에는 이 과학 탐구 가산점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탐구를 이제 시험을 봐도 되긴 하지만 과학탐구의 시험을 봤을 경우에 그 가산점을 준다라고 하는 부분은 존재합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이 의예과 교과 전형의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라고 하는 게 이 반영하는 과목이 많을수록 그다음에 그 합한 숫자가 적을수록 수능 최저학력 기준 충족이 어렵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 고려대학교 학교 추천 전형 4합 5가 어떻게 보면 궁극적으로는 제일 어려울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 세모 나와 있는 이 순천향대 부분은 이제 설명을 드리자고 하면 의예과 지원자의 수학 영역 선택 과목이 미적분 또는 기하가 아닌 경우 수학 등급에서 0.5등급 하향 조정 반영한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미적분 기하가 아닌 확률과 통계에 응시를 했는데 수학 등급이 2등급이 나왔다라고 하면 0.5등급 하향하기 때문에 2.5등급으로 취급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의예과 지원자의 경우 탐구 영역 2과목 모두가 과학 탐구 과목이 아닐 경우에도 역시 0.5등급 하향 조정한다. 그런 부분이 있어서 여기는 순천향대의 탐2라고 적힌 부분, 그 다음에 여기 밀기 필수의 삼각형이라고 표시된 부분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의예과 종합 전형입니다. 아까는 교과 전형에 대해서 보여드렸고요. 지금은 종합 전형입니다. 종합 전형이 고려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학업 우수형이라고 하는 전형 명칭으로 달라지고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동일합니다. 4합 5. 탐구는 과탐 2개를 봐야 합니다. 그 다음에 쭉 내려오시면 여기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대학들도 있습니다.
교과 전형은 거의 100%를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하고요. 종합 전형 같은 경우에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대학도 있다라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면 강원대, 경희대, 계명대, 고려대, 서울대, 성균관대, 순천향대, 인하대, 중앙대, 중앙대는 이제 전형이 2개이기 때문에 CAU 융합인재와 탐구형 인재 이렇게 2개, 그 다음에 충북대, 한양대 이런 종합 전형에 선발할 때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2026학년도입니다. 이제 내년에 지금 고2 학년 학생 같은 경우에는 경희대 네오르네상스라고 하는 학생부 종합전형에도 의예과 모집 단위에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도입이 됩니다. 그래서 올해 지원하는 학생들이 만약 경희대학교 네오르네상스 의예과에 지원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충족시키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없지만 지금 2학년 학생들이 2026학년도 대입 지원을 할 때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적용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수준은요, 3개 영역 합이 4입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탐구 과목 제한도 없어서 사탐을 봐도 되고요, 과탐을 봐도 됩니다. 그리고 수학이라고만 나와 있지 미적분 기하가 필수가 아니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다음은 경북대학교 이 과탐 포함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자면요. 올해까지는 이제 지금 고3 학생들 기준으로는 과탐을 반드시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탐구 영역에 있어서 사탐을 봐서는 안 되고요. 과학 탐구 영역을 봐야 되는데 내년부터 그러니까 2026학년도 수능 최저학력 기준에 있어서는 이렇게 탐구 영역이라고만 적혀놔 있지 과탐을 봐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탐구 영역을 포함시켜야 되는 건 맞지만 그 탐구 영역에 대한 필수 응시 제한이 해제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 있는 그 교과 전형과 종합 전형의 의예과에 걸려 있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쭉 정리를 해본 겁니다. 그래서 좀 주의해야 될 사항들은요, 이렇게 수학을 반드시 포함시켜야 되는 대학들이 좀 있습니다. 뭐 충남대, 경상국립대 이렇게. 그다음에 강원대 같은 경우에는요, 수학 과학을 포함시켜야 되고요. 뭐 조선대 같은 경우에도 수학을 반드시 포함시켜야 됩니다. 교과 전형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합 5. 그러니까 비교적 수능 최저학력 기준 충족이 어려운 그런 대학들인 거죠. 그래서 영남대, 뭐 일반 전형, 의학 창의 인재 전형, 그다음에 을지대 지역균형, 연세대 미래캠퍼스 교과 전형, 인제대 의예라고 하는 전형내는 사합 5를 충족시켜야 되는데 탐구에서 한 과목을 반영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연세대 미래캠퍼스 같은 경우에는요, 과탐 2과목을 응시했을 경우에 각 한 과목씩 다 인정을 해줍니다. 네, 뭐 지구과학 1, 화학 1을 봤을 경우에 지구과학 1이 그 사합 5에 그 한 과목으로 응시가 된다라는 얘기죠. 네, 그 다음에 종합전형인데요. 종합전형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수학을 반드시 포함시켜야 되는 대학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과탐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반드시 포함시켜야 되는 대학. 그 다음에 한림대 같은 경우는요, 영어를 포함해서 3합 4를 맞출 때 영어는 반드시 1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세부적인 사항들을 면밀히 잘 살펴보셔야 구체적으로 어떤 영역에 있어서 내가 조금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수능 최저학력 기준 충족이 조금 더 수월할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사합 5, 사합 6까지 안내가 되고 종합전형이기 때문에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충족하지 않아도 되는 그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대학들도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 다음 치과 같은 경우는요, 교과 전형과 종합 전형을 이제 한 화면에 담았습니다. 그만큼 이제 선발하는 대학이 의예과에 비해서는 좀 적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 사합 의예과는 이제 4과목 반영을 해서 뭐 합이 5
이렇게 되게 수능 최저학력 기준 충족이 되게 어려운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치의학과는 상대적으로 물론 쉽지는 않겠습니다만 의학과에 비해 상대적으로 과목수 반영이 이렇게 세 과목을 반영하는 걸로 조금은 의학과에 비해서는 수월할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북대학과 의학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과탐을 포함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게 올해까지 유효합니다. 그 다음에 경희대 같은 경우에도 지역균형 전형, 교과 전형인데요. 탐구, 이렇게 탐구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사회탐구를 봐도 되고 과학탐구를 봐도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희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미기 필수 응시도 올해부터 이제 폐지가 되기 때문에 확률과 통계 응시를 하거나 사회탐구 영역에 응시를 하고도 이제 치의학과에 지원은 할 수 있고 그 수능 최저학력 기준 충족을 했을 경우에 합격이 될 수 있겠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 표는 뭐냐면요. 그 전년도 그 입결 상황을 정리를 해본 겁니다. 그래서 치의학과를 보시면 모집 인원 13명. 그 다음에 지원이 88명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러면 경쟁률이 한 6.8대 1 정도 되는데요. 근데 이게 그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아까 3합 4이지 않습니까? 그럼 이 3합 4를 충족시킨 그 전년도에 지원한 학생들 중에 충족시킨 학생이 얼마나 되는지를 좀 살펴를 봤더니 충족 인원이 39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집 인원이 13명인데 최초 합격자 13명 외에 충원이 되어가지고 합격한 인원을 총 따져봤을 때는 31명이 합격한 거죠. 그러면 이 말은 뭐냐면 지원자가 88명이었는데 이 중에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충족시킨 것은 39명에 불과하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합격 인원 31명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수능 최저만 충족을 했으면 합격 가능성이 굉장히 높았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충족한 학생 중에 8명만 최종적으로 떨어졌다라고 이해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한의학과는 더합니다. 한의학과는요, 8명을 모집하는데 최종 합격 인원이 16명이었고요. 그 와중에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충족한 게 17명이었습니다. 이 말은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충족한 17명의 학생 중에 단 1명만 실질적으로 떨어졌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저희가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측면은 뭐냐 하면 물론 이 치의학과, 한의학과, 의학학 계열의 모집단이 지원하는 데 있어서 갖추어야 할 교과학습 역량이라든가 여러 가지 서류상에서 드러나는 정성적인 평가가 되는 다양한 부분에 있어서 역량이 굉장히 중요하긴 하겠지만 이 수능 최저학력 기준 충족이 무엇보다 중요하겠다. 그러면 지금 경쟁률 상에서 보이는 이 숫자보다 훨씬 더 지원을 하고 합격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겠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치의학과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정리해 본 표입니다. 그래서 교과 전형과 종합 전형을 같이 정리를 했고요. 아까 의학과에 비해서는 모집하는 그 대학교가 적기 때문에 이렇게 조금 적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4과목을 반영하는 대학이 없다. 그래서 3합부터 시작을 하고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없는 대학교 딱 2군데입니다. 종합전형에서 경희대학교와 이제 서울대학교. 이렇게 치의학과 선발하는 대학교 중에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거의 다 적용을 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아까 의학과 일부 대학 모집단위, 의학과 모집단위에서 마찬가지로 수학 이렇게 반드시 포함해야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학에서 이렇게 수능 최저학력 기준 수학을 반드시 중요하게 생각해서 포함시키려고 하는 이유를 곰곰이 생각을 해본다라고 하면 학생이 이 의학학 계열 모집단위에 지원을 하고 합격을 해서 공부를 하려고 하면 그 기반이 되는 게 아무래도 수학이 되지 않았나.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 부분은 경쟁력을 가지고 들어왔으면 좋겠다라고 읽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약학과 교과 전형이고요. 약학과 교과 전형은 4과목 반영이 있습니다. 이렇게 4과목 반영이 있고요. 중앙대 지역균형 교과 전형에서 4합 5를 충족시켜야 합니다. 근데 중앙대는 영어 2등급도 1등급으로 간주를 해주니까요. 약간은 의예과 4합 5보다는 조금 여유가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발하는 대학이 많기 때문에 아까 치의학과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좀 많죠. 그래서 다양한 과목 반영, 4과목을 반영을 하는지 그리고 3과목을 반영하는지를 먼저 확인을 하시고 그 합 4인지 5인지 그리고 6인지 그리고 7까지도 이렇게 나옵니다. 제주대학교를 살펴보시면 3합 7입니다. 예, 제주대학교는 이렇게 3합 7 교과 전형. 그래서 반드시 수학을 포함해야 된다. 이렇게. 예. 과탐을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2과목인데 절이라고 나와 있는 부분은 뭐냐면 2과목 평균을 냈을 때 소수점이 나오면 그 소수점은 절사한다는 얘기입니다. 네, 이 표는 중앙대학교에서 안내하는 내용인데요. 약학부에 이제 지원하는 그 인원수, 그리고 경쟁률, 그 다음에 수능 최저학력 기준 충족을 나타내는 표입니다. 모집 인원 8명을 했는데 작년에 지원을 80명 했는데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충족시킨 충족률은 27.5%에 불과하다. 아까 중앙대 약학부에 같은 경우에는 4합 5였죠. 그래서 실제 지원한 인원 중에 합격한 22명.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충족한 학생들은 80명 중에 22명이고요. 최종 16명이 합격했다라고 하는 걸 보시면 실질적으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충족하고도 6명이 떨어졌다라는 얘기입니다. 네, 그 아랫부분은 그 약학부, 그러니까 2023, 2024, 그리고 올해 2025학년도의 모집 인원 이렇게 나와 있고요. 아무래도 지금 지원 인원이 조금씩 줄고 있다. 202명에서 80명. 그리고 올해는 또 얼마나 지원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수능 최저학력 기준 충족에 대한 부담으로 교과 전형 지원이 급감하고 있다. 이 말은 수능 최저학력 기준 충족을 위한 수능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해졌다라고 안내드릴 수 있습니다. 수능 최저학력 기준 약학과 종합 전형이고요. 이렇게 이화여대 같은 경우에 종합 전형 약학 전공이라고 해서 4합 6을 이렇게 반영하고요. 탐구는 한 과목입니다. 예. 과탐을 보지 않아도 되고요. 탐구라고만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전형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없는 대학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 정리를 해보자면 이제 교과 전형 수학 포함해야 되는 거, 그 다음에 아까 경북대 같은 경우에는 과탐을 반드시 포함해야 되는 거. 그 다음에 충남대 약학과 같은 경우에는요, 이렇게 충족해야 되는 영역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예, 수학, 영어, 과학, 이렇게. 그 다음에 교과 전형에 나머지 대학들을 보시면, 동덕여대 같은 경우에는 영어를 제외한다. 그 다음에 수학을 포함해야 되는 대학교들. 그 다음에 중앙대 아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영어 2는 1로 간주를 한다. 이런 부분. 그러니까 세심하게 어떤 부분에 있어서 내가 지원 경쟁력이 있을지 수능 최저학력 기준 충족과 비교해서 고려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종합전형이고요. 종합전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제약학과라고 하는 부분도 약학과 모집단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없는 종합전형, 동국대부터 한양대 에리카 캠퍼스까지 이렇게 다양하게 나와 있습니다. 다음은 한의학과고요. 이제 한의학과 교과 전형과 종합 전형을 살펴보시면 3과목 반영부터 시작합니다. 3합 4가 가장 충족이 어려운 그 대학이고요. 경희대 한의학과라고 볼 수 있고요. 경희대 한의학과 같은 경우에는 인문계열 학생들, 그러니까 주로 확률과 통계, 그 다음에 사회 탐구 영역에 응시할 가능성이 높은 학생들만 따로 또 이렇게 전형을 신설해서 선발합니다. 기존부터 이제 인문과 자연으로 나눠가지고 경희대학교 한의학과는 선발하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세명대, 다른 이제 모집 단위보다는 이렇게 한의학과로 좀 알려진 대학이죠. 그래서 탐구를 제외해서 국수형 3합이 5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이런 것도 한번 살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정리를 해보면 자, 대구 한의대 같은 경우에는 확통을 필수로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미적분과 기하에 응시한 학생들은 지원해 볼 수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한의학과가 그 융합적인 사고를 중시하고 인문계열 학생들도 제한하지 않고 선발하려고 하는 그런 대학들이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중에 대구 한의대 같은 경우는요, 확통을 필수로 반영을 하고 사탐에 응시할 경우 이렇게 지원을 해볼 수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상지대 같은 경우에도 교과 일반 전형이라고 하는 걸로 한의학과를 선발하는데요. 확통 사탐 선택 시 3합4를 충족시켜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이런 세부 조건 같은 것도 확인을 해보시고 수능 경쟁력을 조금 더 도모를 해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 수의학과고요. 수의학과 모집 단위를 선발하는 대학이 비교적 좀 적기 때문에 이렇게 수의학과 교과 전형과 종합 전형을 한 표에 다 담아봤습니다. 경북대 같은 경우에 아까 계속 말씀드리지만 과탐을 포함해야 된다라고 하는 조건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리를 해보자면 제주대도 수의학과 선발 단위가 있기 때문에 좀 살펴보면 3합 7입니다. 예, 탐구 2과목이고요. 절사합니다. 2과목 평균 내서 소수점은 절사하고요. 그래서 반드시 수학을 포함시켜야 됩니다. 다른 대학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렇게 수학을 반드시 포함해야 되는 경우 이렇게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그 과목 안에 수학을 반드시 포함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서 이 부분들 꼭 염두에 두셔가지고 준비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없는데 건국대 교과 전형임에도 불구하고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없습니다. 네, 수의학과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종합전형 같은 경우에도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없는 대학, 서울대, 그 다음에 건국대 KU 자기추천 종합전형, 그 다음에 경상국립대, 그 다음에 제주대학교 일반 학생 전형으로 종합전형을 운영하는데 여기에도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여기까지가 이번 시간에 살펴본 수능 최저학력 기준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의치 약한수 전공 모집 단위에 지원하는 데 있어서 학생들이 반드시 충족시켜야 하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전형별로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논술 전형과 그 다음에 MMI 면접에 관한 내용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